전공은 취직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력과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적성보다는 인류대 졸업장이 더 중시되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류대 출신이라고 경제계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취직을 하려면 일단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전공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3,011명에게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는 현재 고3 입시생에게 본인의 전공 학과나 출신 대학의 입학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류 대학의 취직 잘 되는 전공을 택하라는 말이다. 졸업 후 취직을 하여 몇 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려는 사람이건, 아니면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건 간에 졸업 즉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공 선택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먹물들은 입시생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월급은 적더라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적성에도 맞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하면서 인류대 졸업장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듣기 좋은 말일 뿐이고, 액면 그대로 따르다가는 나중에 취업 전선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은 학문의 도장이라는 말도 절반 정도만 믿어라. 그런 말은 주로 교수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이른바 그 학문이라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처럼 학문 연구나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은 취업 준비 장소이다. 혹시나 학문 연구 혹은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거나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미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였다면 나중에 월급이 적다느니, 또는 순수 학문 전공자들이 취직이 안 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가를 염두에 두고 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 좋아서 한 공부 아니었던가. 어느 대학의 통계를 보면 신입생 40%가 대학 1학년 때 전공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 갈등의 이유를 종종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하지만, 속에 담긴 진실은 내가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뭘 하나 하는 회의감이 있다. 인기학과를 선택하였음에도 전공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공이 첫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할까? 종종 입시생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생 선배 혹은 친구들과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인가를 의논하는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은 이 사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고, 대학생들은 사회 경험조차 한 바 없으며 친구들의 생각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래의 유망 직종 같은 자료를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나의 조언은 부자가 되려면 자기 성격을 중시하면서 돈 버는 일과 직접 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관된 전공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한편 복수 전공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자 범주에 포함은 시키지만 뭘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느냐고 경시하는 태도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동일한 경쟁 조건에서는 제2 전공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전공을 가진 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제1 전공자들보다 우월적인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 복수 전공은 대부분 기초과정 이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에서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단히 재미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한다. 비록 취업을 할 때는 전공이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체에서 그 전공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90% 이상이라는 의견은 2%에 불과한 반면 10% 이하라는 응답이 25%나 됐다. 평균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26%에 불과. 기업들의 대학 교육 불신이 심각하다. 서울대 최고자문위원단 보고서에서도 학생 89%가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학벌과 전공을 따지지만 다른 선발 기준이 마땅한 것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벌이 좋고 전공이 기업의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졸업자들이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자들 중 합격자를 가려내려는 기준은 전공 관련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도 면접에서 파악된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 의사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이다. 정작 필요한 실무 지식은 회사에서 재교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졸자의 67%만이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한다. 기술계나 전문 직업인 등을 제외한다면 상당수가 자기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학벌도 좋고 전공도 맞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류대 갈 실력은 안 된다면 인류대 수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전공을 택하여라. 공부를 못해서 혹은 안 해서 인류대와는 거리가 먼 이름 없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면 그저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되 대기업에 취직하고자 생각하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작은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닦으면서 조속히 학벌을 세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돈이 있으면 명문대 대학원을 다니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존심만큼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회를 보아 경력사원으로 재입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전공이 기초학문 분야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봉급 생활자로 살고 싶다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등이 탈출구가 될 것이다. 교직 과정을 이수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임용률이 아주 낮다는 사실과 때로는 더티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오히려 프로급 과외교사로 나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상 야릇한 자격증에 혹하여 시간과 돈을 뺏기는 어리석음은 일찌감치 버려라. 그보다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은 뒤 전직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술 계통이 아닌 한 전공에 크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족.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군인들이 정권을 꽉 움켜쥐자 그 뒤 수년 동안 우수한 대입 수험생들은 사관학교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으니 그 뒤로 줄곧 사관학교 안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도 줄곧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했다는 말이다. 요즘은 공대가 인기가 없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이 공대에 갈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고시 공부에 매달리거나 의사가 되려고 하니 공대 쪽은 내부 경쟁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고 10년 후에는 적어도 밥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보장된다. 반면에 지금 의대나 법대에 가는 학생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그쪽 세계의 실상을 그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10년 후에는 아마도 과반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가 후회할 것이다. 2022. 앞의 글은 2004년경에 올린 글이며 그로부터 15년이 넘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대, 의대, 법대 출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아라. 의사인 경우 개업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봉직의인 경우 경력에 따라 월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서울 임금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받지만 지방에서의 생활비는 개인 부담이다.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그보다 더 낮아졌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는 30대 초반에 수억 원을 받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지방 근무라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의대의 매력이 전부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비록 주 6일 근무가 당연시되고 보험 진료 기반이기에 정부 규제가 크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같은 의대를 졸업하였다면 1등과 꼴등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개업의인 경우에는 진료 과목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으나 육체적 현장성이 너무 강하다. 공대나 법대인 경우에는 졸업 후 1등과 꼴등의 격차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저소득층 중고생들 가운데 성적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장학 사업을 10여 년 정도 하였을 때 나는 고3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원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조건이 있었다. 그 지원 학과가 내 마음에 들어야 했다. 이류대학에 속하는 곳의 국제경영학과 지원 원서비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꿈 깨라. 내 수준으로는 절대 국제경영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인류대의 철학과 사회학과 천문학과 등등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문대학의 인테리어 학과는 지원하였다. 나의 원서비 지원 기준은 졸업 후 밥벌이 할 수 있는가였다. 고교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개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대생들은 자기 스스로 실습을 많이 하여야 하며 자기 전공과 관련된 다른 과목들도 알아야 한다. 인류대 공대 졸업자들 중 교류 개폐기에 달린 릴레이의 작동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